안녕하세요. 저는 그 12기 홍보단장 영화입니다. 이제 올해 1학기 이제 신입생 분들한테 첫 학기가 될 텐데 학 과목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강신청회에는 이렇게 신입분들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또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학생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 재학생 모든 원우분들께 이런 학과목 관련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신입생 여러분의 첫 학기를 응원하면서 학과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 원장님이신 이선영 교수님 환영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장을 맡게 된 이선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대학원장 하고 있고, 이번이 이제 2년째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새로 입학하신 우리 신입생 여러분 정말 아직 입학 시간 안 했구나. 네, 일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경쟁률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번에 2대1 정도 됐는데 이렇게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더 이렇게 막 훌륭하신 분들이 더 자꾸 들어오시고 우리 선배님들도 분발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이 대학원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오늘 이 과목 설명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번 학기에 선생님들이 새로 이렇게 과목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과목이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지 잘 들으셨다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과목 잘 신청하시고 또 몰랐던 그런 분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도 잘 들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 선생님 이렇게 다 오거나이즈 해주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 그 주요 학사 일정을 안내해 주실 텐데요. 주요 신입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재학생들도 이제 방학 동안 이제 쉬어가지고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우리 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한 건데요. 우선 인사 먼저 해주시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학처 최문희입니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음, 네, 새롭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수업 환경도 그렇고, 학사 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어려운 게 반드시 생기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학교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주요 학사 일정을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2024학년도 1학기 과목 설명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테솔대학원 수강 과목 및 졸업 요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원 전공 과목 수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 과목은 크게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이 있으며 각 과목은 이론 과정과 실습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실습 과정을 수강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론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고 실습 과목을 이후에 수강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은 한 과목당 3학점이며 한 학기당 최소 3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 학기 5학기 중
한 개 학기에 한해 9학점, 즉 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수, 인증, 청강 과목은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졸업자는 4학기 수료 후 졸업이 가능하며 2개 학기에 한해 9학점, 즉 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조기 졸업 신청은 2학기 수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기 졸업 신청자의 납부 등록금은 3학기와 4학기에 각각 435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 등록금의 150% 수준입니다. 조기 졸업 신청자의 장학 혜택은 일반 등록금 100%에 해당하는 290만 원에 한해서 장학 비율이 적용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졸업자가 4학기 이수 후 졸업 기준에 미충족하여 5학기를 다녀야 하시 크게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이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이후에 수강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당 3학점 이상 정규 학기 5학기 중 한 개 학기에 한해 9학점, 즉 세 과목을 수강합니다. 조기 졸업자는 조기 졸업 신청은 2학기 수료 후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기 졸업 신청 435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기 졸업 신청자의 장학 혜택은 일반 등록금 100%에 해당하는 290만 원에 한해서 장학 비율이 적용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졸업자가 4학기 이수 후 졸업 기준에 미충족하여 5학기를 다녀야 할 시에는 5학기 등록금으로 등록금의 20%를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수님의 안식년 등으로 개설되지 않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매 학기 개설 과목이 고정되어 있으니 본인의 학업 계획에 맞게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전공 과목입니다. 각 과목의 수업 계획서, 맛보기 강의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시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과목마다 분반 여부가 다르니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반은 각 과목당 신청 대기자에 따라 추가 개설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선수 과목입니다. 선수 과목의 이수 대상자는 영어 관련 계열 비전공자로서 추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캠퍼스 학적 메뉴에서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선수 과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입학 전의 학부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 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내역을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기관에서 테솔 과정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테솔 자격증을 제출한 뒤 심사받아야 합니다. 선수 과목은 졸업 필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부생과 동일하게 수강,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C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선수 과목 면제 신청 일정과 수강 신청 일정은 해당 날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 과목입니다. 인증 과목은 졸업 필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수 과목과 마찬가지로 수강,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모든 평가 항목에 참여하여 C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네 과목의 인증 과목을 모두 이수 시 졸업 필수 요건인 영어 시험이 면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과목 신청 희망자는 영어 시험 대상자로
인증 과목 수강 신청 일정은 선수 과목 수강 신청 일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강 과목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수 인증 과목과 마찬가지로 졸업 필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수 인증 과목과 다르게 과제 제출,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며 과목 게시판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강 과목 수강 신청 일정은 선수 인증 과목 수강 신청 일정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 선수 인증 청강 과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모든 선수 인증 청강 과목은 사이버 한국외대 학부생과 함께 수강하며 학부 과목의 개설 및 수강 신청에 따라 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입니다. 테솔대학원 졸업을 위해서는 총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수 학점이 3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점 트랙은 과목 수강으로 30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트랙은 과목 수강으로 27학점, 포트폴리오로 3학점을 취득합니다. 논문 트랙은 과목 수강으로 24학점, 논문으로 6학점을 취득합니다. 단, 포트폴리오와 논문 트랙은 최종 심사에 합격하셔야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니 학위 취득과정 신청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트랙 신청은 3학기 재학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교과목 평균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선수 과목 2과목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은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와 인증 과목 4과목을 수료한 자는 면제됩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시험으로 소속 전공에서 지정하는 4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고 응시한 뒤 합격해야 합니다. 종합시험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자이며 18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안내되어 있는 총 4개 과목입니다. 합격 기준은 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과목이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부터 각 과목별로 재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이때 시험 과목 변경은 불가합니다. 응시료는 첫 번째 응시안에서 응시료가 면제되며 재응시에는 응시료 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졸업 시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첫 번째, 석사학위 취득을 통해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졸업과 동시에 테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세 번째, 테솔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졸업 전에 합격하실 경우 테솔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테솔 자격증 시험은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5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 평균 평점 3.5 이상 취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매년 7월과 1월에 실시하며 응시료는 과목과 상관없이 5만 원입니다. 시험 과목은 보시는 내용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취득자이며 졸업 이후에도 응시 및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시면 다양한 단톡방과 재학생 전용 네이버 카페 및 네이버 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의 경우 입학 시 생성되는 신입생 단톡방, 연구회 가입 시 연구회 단톡방 및 연구회 기수별 단톡방, 각 과목별 단톡방, 그리고 수업 내에서 담당 교수님이 만드는 단톡방 등 다양하게 생성됩니다. 또한 입학준비 카페 외에 재학생 전용 카페와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에서 이후 신입생 단톡방 초대 코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가입 시 아이디는 항상 13기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 무사히 졸업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명화쌤. 아, 네네네. 예, 이제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여태까지 교학처에서 여러 가지 일정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다음 내용은 선배들이 알려주는 수강 신청 꿀팁이라고 해서 선배들이 직접 수강한 수강 후기들을 포함한 과목에 대한 안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로 이제 안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퍼레이팅 할 테니까 그 담당 발표 맡으신 선배님들께서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하나가 더 있군요.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번 1학기 때는 기초 이론 과목, 그리고 기초 실습 과목 한 과목씩 있고, 두 과목이 있고, 심화 이론 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별표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는 종합 과목 시험 과목이자 테솔 자격증 시험 과목인데요. 테솔과 영어학, 그리고 영어 구문 및 문법 지도 과목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 말하기 지도는 기초 실습 과목인데 햇솔 자격증 시험 과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서로 선배님들이 그 수강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혜영 선생님께서 클래스룸 잉글리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2기 정혜영입니다. 일단 입학하신 우리 13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클래스룸 잉글리시는요, 말 그대로 교실 영어 수업인데요. 그 교실에서 사용하는 티처스톡이라던가 그 클래스룸 잉글리시에 대해서 타라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는데요. 이 과목은 운영 교수님이신 타라 교수님과 또 강의 교수님이 다르세요. 그래서 강의 교수님, 우리가 화면에서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교수님은 이제 제 성함을 어떻게 읽는지 까먹네요. 키미 맥카터라는 교수님이시고, 타라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와 그다음 시험 혹은 토론, 채점, 기말 과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교재는 없는데요. 강의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되어 있어요. PDF와 MP3로 제공되니까 만약에 이제 온라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강의 노트가 워드 파일로 제공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거의 대부분의 스크립트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강의를 영상으로 시청하지 않아도 강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텍스트로 여러 번 심화 학습할 수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네, 시험은 중간 퀴즈가 한 번 있는데요. 중간 시험은 원래 중간고사는 정해진 날짜에 하루
또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과목은 중간 퀴즈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제 각자의 시간에 맞게 들어가서 40분 동안 시험을 보는 퀴즈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기말 시험은 기말 과제로 대체됩니다. 리포트를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상 수업은 5주차, 10주차, 14주차 이렇게 3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토론에 참여하셔야 돼요. 클래스룸 잉글리시 과목을 들으시면서 매 주차별로 주제가 있는데 주제에 관한 다양한 개인의 경험을 토론방에 올리시면 또 다른 학우님들께서 거기에 댓글로 또 많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총 15주 수업 중에 강의는 총 10강이고요. 퀴즈나 과제, 화상 수업을 제외하고 나서 10강의 강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제는 매주 티처스 톡이라고 하는 이제 잉글리시, 클래스룸 잉글리시 한 12줄에서 길게는 16, 7줄 정도의 녹음량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퀴즈가 있는데, 강의 내용 중심이라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객관식 30문항이라서 주관식은 없습니다. 기말 과제는 유튜브 수업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저희 이 클래스룸 잉글리시가 대부분 수업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내용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수업 영상을 분석하시는 보고서를 저 같은 경우는 2페이지 정도 제출했습니다. 실제 영어 수업을 사료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만약 티칭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즉 교실 세팅이나 데스크 어레인지먼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요.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업이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고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또 타라 교수님께서 워낙 굉장히 이렇게 비비디한 바이브를 가지고 계셔서 수업이 굉장히 즐거웠고 또 굉장히 재밌으세요. 네. 그리고 수업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수업 영상이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실제 수업을 분석하면서 나의 수업은 어떻게 디자인할지 혹은 어떤 점을 내가 어셉트해서 조금 발전시킬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과제 하는 것이 사실 실제 티칭 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네. 100% 영어 수업인가요? 네, 교수님들 두 분이 다 원어민 선생님이셔서 일단 강의 수강부터 이제 화상 수업이라던가 토론이라던가 다 100%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수업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 위주라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저 역시 이렇게 영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번역 툴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과제 제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실용적인가요? 네, 매우 실용적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이나 과제 난이도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퀴즈 같은 경우도 강의 내용에서 100% 나오니까 공부를 하신다면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들을까요? 나중에 들을까요? 그래서 아까 과목 설명 전반적으로 학과 설명해 주신 우리 팀장님 얘기처럼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수강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학기가 조금 더 바쁜 편이라서 이 과목과 태술과 영어학을 같이 들었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학기에는 조금 부담이 심해요 하시면 요 과목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 나중에 들으셔도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수업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수업은 태설과 영어학입니다. 12대 원우 회장이셨던 11기 최문선 선배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기 최문선입니다. 제가 소개할 과목은 테솔과 영어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처음에 소개했다시피 이 과목은 저희가 필수 과목, 그러니까 저희가 필수 과목은 따로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종합시험에 이제 포함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 나중에 이제 테솔 자격증 시험에도 이제 포함된 과목이라서 저희가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 이론 과목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 이 과목은 김희진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는 김희진 교수님께서 해주시면요. 올해 이제 김희진 교수님께서 안식년이세요. 그래서 운영 교수님이 이제 따로 계세요. 그래서 화상 강의라든지 게시판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윤영옥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윤영옥 교수님은 지금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이제 외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학교에서 이제 초빙 교수, 외래 교수 이제 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재밌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정말로 이론 과목이에요. 이론 과목. 이제 제가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은 이제 기본 개념과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심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목이고요. 기록할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재는 따로 없고요. 이제 강의 노트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니까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 노트를 좀 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난이도는 저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참여도도 있고, 출석, 그다음에 과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요. 화상 수업은 요번에는 이제 윤영욱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몇 주 차에 할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때문에 답변이 영어 답변이라는 게 왜냐면 이게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답을 영어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제가 총 5번에서 5번이 뭐지? 이게 아니고 퀴즈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문제가 문제풀이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복습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3번, 기말고사 전에 3번 이렇게 5번이 될 때가 있고 6번이 될 때가 있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저는 좀 2년 전에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작년에 들은 게 아니라서. 근데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이 과제를 가지고 화상 강의에서 발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이거로 해서 자기 이제 본인 파트를 가지고 뭐 발표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요. 김희진 교수님도 그렇고 윤영호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매우 꼼꼼하세요. 그래서 수업 구조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학생들한테 그 발표와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했나? 잘 못했나?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과목 교수님들이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초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시험 및 테스트 자격증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어, 저 영어 전공 안 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했던 말. 저도 학부에서 전공을 안 했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약간 기초의 그 아테솔에 관한 그 기초 이론을 좀 많이 어, 쌓을 수 있게 됐고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과목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많이 하셔도 되고요. 교수님한테 직접 이메일을 쓰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단톡방에다가 여쭤보셔도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각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서 스터디 모임도 있으니까 거기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5번, 6번, 너 아니에요. 그냥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정도라서 오히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조금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신입생이었을 때 선배님들하고 그때 저 스터디도 하고 동기분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재학생 선배님들한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과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할 건데요. 해설과 통번역 과목입니다. 해설과 통번역 과목은 교수님이신 박은일 교수님이 안식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수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그래도 빼뜨릴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네, 저희 이 과목은 이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어,
이게 15년 이론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통번역이랑 그 영어 교육을 좀 매칭시켜 보자는 과목이고요. 통번역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등가라든지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쉐도잉이라든지 이런 통번역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테스트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논의해보고 학습 모델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목입니다. 단순히 뭐 번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번역한 내용을 좀 학습을 하고 난 뒤에 테스트 전문가들한테 그럼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뭐고 이걸 학습 모델로 좀 구체화해보는 이런 소논문을 발표하는 것까지 진행합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강의 노트 PDF를 교수님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강의는 중간고사 없습니다. 하지만 기말에 기말 시험이랑 기말고사랑 과제가 두 개 다 있으니까 좀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주관적 난이도를 제가 교수님한테 드렸더니 3.5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말 과제는 뭐냐 하면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습한 이론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수업에 좀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약간 그 짧은 소논문 형태로 제출하는 형태로 과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뭐 기계 번역을 활용한 장문 수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최근에 나오는 뭐 AI 챗 GPT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장문에 활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소논문 형태로 발표하는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어, 기말고사 시험은 객관식 문제랑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객관식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서술형 문제 중에는 한영 번역해서 영어로 답변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좀,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그 경험에 따르면, 제가 학부에서 통번역 전공을 했고, 통번역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은희 교수님 스타일은 수업 시간에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이 제공이 될 텐데, 이 노트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강의 노트에 대부분 나와 있지만, 노트에 나오지 않는, 아니면 강의 노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에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필기해 놓으시면,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또는 서술형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빠뜨리는 거 없이 시험 준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제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과제 초안을 만들어서 화상 수업 때 경과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듣고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에 과제와 시험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테스올의 최신 동향과 적용. 이 과목도 신설 과목이다 보니, 그 선생님들이 해주실 꿀팁이 없어서, 이거는 교수님한테 직접 팁을 달라고 해서 꿀팁을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종봉 교수님이고, 현재 사이버외대 영어학부, 학부장님이세요. 이 수업은 SLA라고 하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언어 습득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개념을 익히고 이것을 테스트와 연관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주로 그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에 기초한 최신 논문 또는 아주 고전인데 이 이론의 아주 중요한 논문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 영어로 수업이 제공이 되니까 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 교재는 따로 없고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강의 교환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난이도를 교수님께서 4.5를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어보질 않아서 난이도는 모르겠고요. 교수님께서 별도로 이제 얘기하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꼭 전해달라고 했던 게 이게 수업이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적은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수강해 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중간 40%, 기말에 과제랑 발표 둘 다 봐서 50%, 출석 10%를 보는데요. 기말 과제는 그 AB라고 해서 저희 논문 같은 거 쓸 때 참고 문헌 목록 기재하잖아요. 그 내 관심 주제에 따른 어떤 그 AB를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분석해서 여기에서 미비한 내용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제 논문 주제를 보통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연습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을 하고 이 참고 문헌에 대해서 여기 제가 잠깐 그 교수님 주신 걸 예시로 올려놨는데, 이게 누구 논문이고 언제 발표된 건데 이제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뭐에 대한 자기가 좀 더 그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그 요약을 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을 한 몇 개 작성을 해서 내는 게 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좀, 예,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북을 보고 직독 직해하는 게 필수예요. 저희가 논문을 같이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독 직해는 해주셔야 되고, 그, 이, 이 수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업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과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거 논문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논문 트랙으로 가실 분이 있다, 또는 2학기 때 에세이 수업을 좀 듣는다라고 하시면 미리 실습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논문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같이 읽어주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도 영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네. 교수님이 직접 적어주셨어요. 영어 강의라 부담된다. 예, 저희 그 사이버 대 온라인 수업의 특징이죠. 못 알아들으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도 제공이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은 한글로, 우리말로 하셔도 됩니다. 게시판에 올리면, 이종문 교수님 피드백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에서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논문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다 이해 못해도 되고요. 네, 선배나 교수님들도 다 이해하고 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 이론 중심의 그 과목이라고 하고요. 발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고, 그 기말 과제 성적에는 발표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신 거 가지고 발표하시고 교수님 피드백 받고 최종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과목은 우리가 줄여서 아영독이라고 부르는 과목인데요. 11기 치소리 선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기 최소리입니다. 신입생 선생님들 입학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요, 아동 영어 독서 지도입니다. 줄여서 방금 고명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동과 관련된 독서 지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교수님은 선효경 교수님으로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이시고요. 어, 조기 영어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선유경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그 정도로 어, 아동과 관련돼서 어, 배우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아동 영어 학습자들에 대해 영어 문자를 읽고 쓰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요. 기본적인 이론 학습과 영어 지도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어린이 영어 독서 지도법, 교수법, 그리고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 교재는 따로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제공되어 있는 강의 교환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부교재들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리고 실습에 직접 활용하는 예시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따로 교재를 구매하셔도 된다고 제안을 해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강의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는 음, 다른 이론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던 과목이라고 느낍니다. 중간고사 1회, 기말고사는 과제로 대체가 되고요. 화상 수업은 총 3회로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요, 첫 번째 이제 먼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어, 첫 화상 수업 때 이제 과제에 대한 수업 시연을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되는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 레슨 플랜을 이제 나중에 짜고 그 레슨 플랜을 기반으로 이제 작성한 monthly, daily 과목이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목 이 전체 강의에 대한 강의 정리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개가 이제 점수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전체 강의 정리는 어, 매 주차 끝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정리하다가 조금 나중에 몰아서 부분이어서 조금 버겁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듣고 바로바로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수님께서 앞부분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실질적인 수업 계획을 짜는 법, 그리고 수업 진행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실전에 필요한 활동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습득해서 직접적으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레슨 플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레슨 플랜에 대한 작성 예시들을 다 보여주셔서 그걸 참고하여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점수를 잘 받고 싶은데 매주차 정리 과제가 많이 어려운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몰아서 할 시 조금 부담이 될 뿐이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파일이나 구글 덕스를 쓰지 않고 저는 PPT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아동의 기준은 몇 살까지 보나요? 수업 시 교수님께서 유아부터 이제 초등 5학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음, 아동을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아동을 가르치지 않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그러면 굳이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현재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앞부분 이론적인 부분,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앞부분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울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책을 골라야 할 때도 어떤 거를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단순히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더 가르치기 위해서 이 대학원을 오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방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다음은 영어 구문 및 문법 지도에 대해서 12기 이정은 쌤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구문 및 문법 지도 과목 설명 맡은 12기 이정은입니다. 어, 이 강의는 조기석 교수님 강의로 외대 학부랑 테솔 대학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강의 중이신 분이시고 자세한 프로파일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내용은 기존의 오형식 문법의 틀을 깬 생성 문법, 즉 새로운 문법의 패러다임을 배울 수 있는 강의이고요. 강의 중심형 수업이라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 과제와 시험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실 것 같고, 새로운 이론을 매 주차마다 배우기 때문에 매 주차마다 배운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예문을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문제도 같이 강의 중에서 풀어봄으로써 반복해서 이해도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특장점이 과제 모두가
부분인 건데요. 주관식이 나와도 한 문장이거나 한 단어 정도 쓰는 단답형이라서 수월하게 시험이나 과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강의안을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는데 웬만하면 제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강의하면서 필기할 내용이 많은데 온라인 자료로 보는데 좀 한계가 있고 아날로그를 지향하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필기를 했던 게 과제나 시험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제본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라벨링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과제나 시험 볼 때 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성적 반영률이 작년과 조금 상이한데요. 올해는 각각 35%로 중간 기말고사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고, 과제 20%, 출석과 학습 참여도가 각각 5%입니다. 학습 참여도는 어떤 것이냐면 매 주차마다 그 끝에 교수님께서 미션 같은 것을 주시는데 이 미션은 그 주차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이론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내주시는데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풀어서 주차마다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이 학습 참여도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 1회 모두 시험으로 진행되고 화상 강의는 어떤 거냐면 화상 강의 1, 2주 전쯤에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셔요. 그럼 그 과제를 문제를 풀어서 과제 게시판에 제출하는 것이 과제 제출이고 그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한 학생당 평균 3문제 정도의 발표할 문제를 배당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배당된 문제를 미리 발표 준비를 해서 화상 강의에 만나서 그 과제를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강의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평소의 강의랑은 좀 다르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제 및 시험은 모두 40문제 안팎이었고 객관식이 거의 95%고 단답형 주관식 5%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보면 첫 번째 과제가 그냥 100% 객관식이었고요. 두 번째 과제에서도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문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틀린 문장을 뭐 고치는 정도로 문장 한 문장 정도 쓰는 그런 주관식이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 강의 스타일 자체가 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편인데 수업 내용도 문법이라서 간결하고 좀 확실합니다. 범위가 너무 방대하거나 주관식이 많은 타 영어 학과는 좀 달리 객관식 문제가 많아서 헷갈릴 것이 크게 없고 주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식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를 별 3개 반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다가 오프라인처럼 바로 질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서술어가 중심이 되고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서술어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과제나 시험을 수행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연구에 있는 자료입니다. 오형식의 문법이 전부라고 알고 계셨던 분께는 좀 신선하게 다가갈 것 같고, 저도 그랬듯이 좀 첫 수업을 듣고 약간 한 대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현업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형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이 될 것 같고, 또 종합시험의 한 과목으로서 필수로 들으셔야 하는 강의인데, 개인적으로 좀 열정이 많은 1학년 1학기 때 들으시면, 앞으로가 좀 수월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예상 지문을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오형식 문법만 알다가 생성 문법을 알게 되면 기존 지식이 지배해서 배우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는데,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기존 오형식 문법을 잘하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생성 문법도 잘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제와 시험이 모두 객관식이어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강의 중에 문제를 같이 많이 풀어보고 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만 잘 들으시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상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고, 아무래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데 온라인 수업이 양방향 소통이 안 돼서 걱정된다. 이거는 교수님 이 수업의 특징이 또 원어민 교수님이 한 분 같이 교수님이 조기석 교수님이랑 같이 나오셔서 학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뜬금없는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다다다 해주시면 좀 멘붕이 올 수 있는데 원어민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어 구문 및 문법 지도 과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원님. 네, 다음 과목은 저희가 추려서 영젓말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요. 최무석 선배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지도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과목은 저희 맨 처음에 인사를 해주셨던 이선영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이선영 원장님은 말 그대로 저희 이제 대학원 원장님이시고요. 이 과목은 기초 실습 과목이고요. 이제 수업의 유창성을 위해서 이제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지도긴 하지만 포스키를 다 고루고루 사용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단지 그냥 실습만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융합해서 SLA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도 같이 이제 융합이 돼 있는 전반적인 그래서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목은 주교재가 있습니다. 저 여기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놨는데요. Teaching Easily for Listening and Speaking이라는 이 책, 요 커버를 이제 이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주 교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강의 노트 PDF가 제공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강의 특징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는 조금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3학기 때 듣기도 했고 이미 이제 그 앞에 이론을 조금 배운 상태에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좀 쉬웠지만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건 다 있고요. 이선영 원장님 과목의 특징은 모든 시험이 100%다 서술형입니다. 2학기 때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SL이라고 이제 세컨 제2 언어 과목 이제 들으실 수 이제 있으실 텐데 그때도 보시면 모든 시험이 다 서술형이세요. 그래서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답이 쓰실 게 많아요. 그리고 화상 수업은 항상 첫 주차에 있으십니다. 1주차에 항상 화상 수업이 있으셔서 학생들을 이제 파악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1주차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답변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제 한국어로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은, 영어로 답변하시는 걸 살짝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보고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본인의 수업을 촬영을 하셔서 그걸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그 수업에 관련된 레슨 플랜까지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이 끝날 때쯤에 항상 이 기말고사 끝날 때면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중에 항상 저희가 수업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기말 과제를 가지고 수업 공모전에 많이 내세요. 저도 냈고요. 저는 내지만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수업 공모전 많이 내시면 좋으세요. 상금도 있어요. 상금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각 주차마다 마이 퀘스천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여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30%씩 이제 반영이 되고요. 참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 퀘스천 꼭 이제 밀리더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출석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굉장히 아까도 인사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래서 특히 화성 강의 때 이게 좀 잘 보이세요. 그래서 학우분들을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과제 이제 그뭐 발표할 때라든지 이때 보면 피드백을 좀 잘 주시고요. 이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실습 과목이에요. 그래서 주 교재에 나오는 많은 실습 부분을 현장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이 과목은 또 테스트 자격증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종합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현직 교사가 아닌데 김영과제 어떻게 할까요? 어, 많은 선생님들이 이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족이나 뭐 친구, 지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셔서 촬영하시는 학원분들도 많으세요. 뭐 아니면은 진짜 인형 앞에다가 놓고 촬영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해서 꼭 현직 교사가 아니시라도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교재가 꼭 필요한가요? 의무는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이선영 원장님 수업은 교재가 항상 주교재가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항상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 그 책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더 있고 실습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네, 100% 영어긴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배우는 게 많이 있고 거기에서 또 시험 볼 때 정리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화상 강의 때 이제 교수님께서 예상 문제를 이제 몇 개 정도 알려주세요. 이제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어, 당연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때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왔거든요. 이제 저는 50분 다 썼어요. 네,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좀 타이핑도 조금 빨라야 되고요. 본인이 미리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이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쳐야지 하면은 생각보다 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마이 퀘스천 매주 작성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과목 A표를 받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깨알 자랑입니다. 네, 아무튼 제 과목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A뿔을 받은 선배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과목입니다. 다음 과목은 온라인 수업 설계 및 평가인데요. 12기 학다연 선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 수업 설계 및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수업은 홍영일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성균관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공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교육 현장이, 저는 이제 사교육 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교육 쪽에서도 사실 교육의 분야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저는 이 수업이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이론적인 베이스를 좀 장착을 해서 좀 저의 교육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굉장히 관심이 끌려서 이 분야의 그거를 이제 수강을 했었는데요. 일단 교수님 굉장히 열정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바쁘셨던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근데 교재가 제가 없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PD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게시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이제 수업 자료라든가 그쪽으로 가면은 PDF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수업하시는 내용의 부분을 필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본을 할 정도의 분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과 화상 수업인데 여기도 제가 화상 수업을 3회라고 적었는데 사실 화상 수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4회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제 1회로 시험이 있었고 중간고사 전에 교수님께서 리뷰해 주시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잘 필기해 놓으면은 그닥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 과제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이러닝의 유닛을 설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막상 이제 수업을 직접적으로 이러닝을 수업을 설계하려고 하니까 그 이론적인 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하려고 하니
저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지라고 항상 결심을 하는데, 네, 아직 네, 졸업을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볼 생각이 있고요. 네. 과제는 이제 기말 과제가 굉장히 그 평가 요소에서도 컸었고요. 50% 이렇게 저희 때는 40%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50%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기말 과제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미리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하기 전에 한번 다 이렇게 화상 수업 때 개개인별로 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최종안을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이제 핫했잖아요. 그래서 챗GPT하고 관련돼서도 활용해서 따봐라 이런 것들을 과제로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게릴라성 화상 번개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수업 구조를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느낌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론적인 베이스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교육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홍영일 어린 왕자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 수업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들어가 봤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홍영일 어린 왕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다라고 하면 컴퓨터가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컴퓨터가 아주 막 이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여기서 뭐 패들렛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본인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을 계기로 그래도 한 번은 로그인을 해보고 이렇게 두들겨 봤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봐야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제 40% 부담감이 있네요. 네, 근데 아까 50% 룰에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온 목적은 이제 본인이 성장을 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업은 어쨌든 수업 설계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인 수업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 발표도 있나요? 네, 마지막 기말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제 완성 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단톡방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소통을 하시면 혼자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12대 원우의 총무를 맡으셨던 11기 윤서영 선배님의 교재 개발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기 윤서영입니다. 교재 개발 연구 및 평가 과목은 김희동 교수님이 리드를 하시고요.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재를 개발하는 법,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인 사실들 같은 것들, 그리고 개발의 그 교재에 대한 정의와 유형도 살피고요. 목차 개발, 그러니까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학습을 한 다음에 이 교재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교재가 있다면은 내 수업에 맞는 교재인지에 대한 평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교재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제나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요. 테솔 전문가로서 영어 교재와 관련된 확실히 전반적인 이론, 그리고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지식과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한다는 점이 이 과목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교재에는 주교재는 없고요. 부교재 리스트를 쭉 제공을 해주시는데
뭐, 말씀으로는 다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교재 개발이시다 보니까, 그, 출판사별로 내는 카탈로그 같은 거를 다 모으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학교 연구실로 이제 방문을 하면 그것도 대여를 해주신다고 할 정도로 되게 학생들에게 프렌들리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강의 노트를 PDF로 제공하셔서 거기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강의 특징. 주관적인 난이도는 우선 별 3개입니다. 우선 이론이 너무 이해가 안 가거나 용어가 너무 어렵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좀 교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강의인지라, 그렇게 기억에 막 안 남고 힘들었던 과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과제가 조금, 노력이, 노력과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목이긴 했는데, 어려움의 난이도로 본다면은 저는 별 3개를 했고요.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어서 25, 25%, 그리고 과제가 40%고요. 출석 10% 이렇게 성적이 반영이 되고, 이때 이제 사상 수업 3에는 저희 모든 과목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영어로 이제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답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영어로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간 과제는 교재 평가표 작성인데, 교재 평가표라는 게 이 어떠한 새로운 교재를 봤을 때 이 교재가 내 수업에 또는 내가 원하는 교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 그게 중간 과제고, 이건 되게 간단했고요. 기말 과제는 이제 교재 1단원을 집필하는 건데, 이게 팀플로 이뤄집니다. 1단원이라고 하면은 4차시에서 5차시 분량, 3에서 5차시 정도의 분량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4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이 1차시, 그러니까 1시간 분량의 어, 자료를 만드는 이미 교재 페이지를 만들고 그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사용 해설을 따로 만드는 그 정도의 집필을 하는 게 기말 과제고, 이것도 시간을 충분히 주시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실 때, 그 교수님께서 선배들의 예시 과제물을 자료실에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굉장히 세심하다, 그리고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제 및 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미리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몇 점 이렇게 루브릭을 다 먼저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제랑 시험에 대한 피드백도 다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세심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강의 자체도 좀 체계적인 수업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세심하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이론이 쉽고,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얻은 이론을 나의 실제 생활에서 강의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션들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교재 선정하는 것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많았던 과목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팀플 하니까, 팀플 하면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 혼자 한 단원을 다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팀플 하면은 팀플로 진행이 돼도 개인의 페이지에 대한 점수를 따로 주시거든요. 그리고서는 팀플에 대한 점수를 주시고 하는데, 팀플을 했다는 거에 대한 점수가 막 천차만별로 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기여도에 대한 정도만 점수로 반영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하면은 그냥 기여도 100% 갖고 가시는 거고, 근데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팀플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 다양한 생각을 접하는 것, 그래서 좀 생각을 확장하는 거를 원하셨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팀플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저희들, 13기 선생님들 이제 처음 들어오시니까, 심지어 동기분들도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팀을 짜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이제 화상 강의 때 같은 주제로 과제를 할 팀원을 그 자리에서 온사이트에서 탁탁탁 구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아는 사람이 없어도 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계시면 네, 같이 또 팀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말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1단원 집필 과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팀이 1단원이니까 한 명당 1시간 수업에 쓰이는 교재를 하는 건데 이게 분량으로는 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2페이지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뭐 추가 유인물이라든지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런 대화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 그래서 선생님용 교재를 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을 해설로 따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음, 저는 그래도 그냥 다른 과목들의 보고서 쓰는 정도의 페이지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팀플이면 발표도 있나요? 피드백을 위한 발표.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주제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교재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를 마지막 화상 강의 때 하고 그 화상 강의에서 아, 이 주제는 너무 좋다. 이 주제는 너무 요즘 교재에 있어서 너무 흔한 것 같다. 이 주제를 할 때, 이 주제를 할 때 뭐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피드백을 세세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반영한 완성본을 제출만 하면 되고, 완성본에 대한 발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이라 받을 수 있겠죠? 네, 전부 다 없으시면, 네. 네, 혹시 있나요? 네, 처음 사실 어떤 과목인지 일단 소개하는 자리라서 혹시 질문이 나중에 생기시면 교수님들께서 또 프리스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프리스쿨 때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 우선 이런 아, 과목이 있고 이런 팁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에 올라오네요. 아, 영어로 영어로 만드는 만드는 건가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영어로 만든 게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지시문 같은 사실 것들은 한국어로 하고, 내용은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는 영어가 될 거예요. 몇 학기 때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작년이니까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과목이에요. 네, 저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좀 이론에 집중해서 용어들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계획은 워낙 그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김남희 선생님께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마지막 학기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5학기 때.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다만 강의 노트는 제본을 해서 학교에서 그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 따로 안내가 될 겁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는 않고요. 일부 과목은 제본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제본을 구하시면 되고 어, 대부분 인터넷으로 교재를 구매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좀 전에 저희 최문희 팀장님께서 안내해준 동영상에도 나와 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이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단톡방, 카톡 단톡방이라든지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 필수로, 특히 카카오톡은 단톡방에 꼭 가입을 해주셔야지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학교 공지사항에 제공이 되긴 하지만 수시로 리마인드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은 일정이 있으면 줌 링크도 바로바로 직전에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이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카카오톡에 동기방이든 아니면 연구회 방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선배 그리고 동기 또 아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톡, 카페, 밴드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 활동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 별도로 저희 원우회가 구성되고 나면 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 늘 저희 줌 이런 온라인 수업, 화상 수업은 자동으로 그게 학번이랑 학교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서 학번이 떠요. 근데 저희 줌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세미나를 듣든 이벤트를 할 때는 아이디는 항상 뭐 기수 그리고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